2024학년도 수능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에서 11번까지 데이터에서 결축치와 이상치에 관한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답 보죠.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축치와 이상치가 포함이 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서 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 정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져 이 말이야. 두 번째 문제. 결축치는 데이터의 결축치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결축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 결축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가 있어. 이 결축치라는 것은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녀석이니까 결축치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다. 다른 값으로 결축치를 채우는 것이다. 대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 그래서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걸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오겠죠. 자,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 4, 10 이렇게 있다. 그러면 1, 2, 4, 7, 10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중앙값 1, 2, 4, 7, 10의 중앙, 이 4가 중앙값이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첫째, 크기가 같은 값이면 이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크기가 같은 값 1, 2, 4, 4 이런 식으로 이게 복수일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고 또 중요한 정보.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이면 그랬어요. 짝수이면 이 말은 1, 2, 1, 2, 5, 1, 2, 6, 10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짝수이면 중앙값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죠? 자, 1, 2에 2와 6 사이에 지금 중앙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2와 6을 평균을 냅니다. 8이니까 8의 중간 평균값이니까 4가 되겠죠. 이 4가 바로 뭐야?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4가 중간값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원래 데이터는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있었는데 4라는 숫자는 없었던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또 채빈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채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2, 3, 2, 7, 8, 9 이렇게 있다 그러면 2가 여러 번 나왔죠? 이 2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 2를 뭐라고 하느냐? 채빈값이라 한다. 이런 말이야. 일반적으로 자, 또 중요한 정보.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그 다음에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이면 중앙값으로, 또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 직업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빈값으로 결축치를 대체를 해줍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인 경우에 채빈값으로 결축치를 대체한다 그랬으니까 문자인 경우, 수치가 아닌 경우에도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채빈값이다 이런 소리죠. 예를 들면 학원 강사가 있고 강사가 나와 있고 교사가 나와 있고 판사가 나와 있고 의사가 나와 있다. 그리고 또 강사가 나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 그럼 강사가 가장 자주 등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채빈값은 강사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수치가 아니어도 결측치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채빈값이다 이런 말이야. 중요한 정보야. 알아두세요.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서 이상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이상치라고 한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특정 오류 등에 의해서도 뭐가 생겨? 이상치는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는 생긴다.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상치를 만드는 녀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보자. 예시를 했네요.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라고 하자.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예를 들면 손흥민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우리나라의 그 프로 선수들의 평균 뭐 연봉을 보면 뭐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봐야 한 10억 이렇게 될 텐데 손흥민은 뭐 400억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러한 유달리 많은 손흥민의 연봉이 들어가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하겠죠.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에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평균치를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손흥민의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하더라. 네 번째 문단.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가 있대요. 점에서도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이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그 A와 B 주위에 점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L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몇 개 점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하자. 그러면 AB, 즉 L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녀석들이 바로 뭐야? 이상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다섯 번째입니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합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이 있다. 그래서요. A 기법이 있다. 그랬을 때 이 A 기법은 이제 어떻게 찾는가 그 방법 과정이 나와 있어요. 두 점을 무작 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뭐 하느냐? 가정한다. 물론 정상치 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상치로 가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두 점을 무작위로 한다. 중요한 정보야. 여기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들 중에서 두 점을 여기서 여기까지의 점을 정상이다. A에서 B까지의 점을 정상이다 하고 정한다 이 말이야. 정상치 집합으로 정하고 이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구워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더라 그랬어요. 나머지 점들하고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직선들을 그어보고 그 거리들을 구한다 이 말이야.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일정한 허용 범위를 정해놓고 그 이내이면 정상치 집합이다. 추가를 해준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이 미리 정해둔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문턱값이라고 한다. 문턱값에 지금 뭐예요? 정의가 나와 있죠? 미리 정해둔 기준이다. 이 값보다 정상치의 점의 개수가 많으면 그러면 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으로 넣는다. 만약에 점의 개수가 여기 정상적인 점의 개수가 이 말이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 즉 미리 정해진 기준값보다 적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후보 직선을 뭐한다? 버려버린다. 만약에 처음에 고른 점 A, B 이 녀석이 어,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뭐할까? 멀어져 있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A, B 우리가 골랐던 A, B 이 녀석이 뭐야? 이상치니까 정상치가 아니니까 그러면 해당 후보 직선 어떤 후보? 이 후보들
이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뭐야? 너무 머니까 이 녀석이 이상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멀어서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의의 점 A, B를 정해놓고 뭐지? 다른 이제 선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 A, B가 너무 뭐해? 멀리 있는 거야. 그리고 기준점, 미리 정해둔 기준인 정상치 집합의 점수가 개수가 많은 것들이 막 밀집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밀집해 있고 쪽으로 밀집해 있고 이렇게 밀집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가 뭐라는 거야? 이상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제외해 버린다 이 말이야. 이 과정을 이제 뭐 하느냐?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최종 후보군을 정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그 직선 중에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이 많겠죠? 미리 정해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 허용 범위 이내이면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것.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을 하더라. 그러면 이 기법은 이상치가 처음에는 있었더라도 직선 A를 찾을 가능성이 뭐에 높더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상치가 있는 것은 만약에 후보군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이상치를 버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문제 풀이 강의 듣기 전에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잠시 정지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듣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8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답은 3번이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입되었다면 이상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더라도 이상치는 존재한다고 했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죠?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음, 정상적으로 수집되어도 이상치는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의 연봉을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가장 적은 녀석하고 가장 많은 녀석 사이에 무수히 많은 연봉이 있는데 이 가장 적은 것, 작은 값, 가장 큰 값, 이것도 뭐라고 했어? 이상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어서 되어도 이상치는 존재하는 거죠.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책임값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직업 같은 거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문단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죠.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 문단에 보면 가상의 직선, 가상의 직선, L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축치를 대체할 수 있어 그러는데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 순위를 매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결축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옳은 소리죠. 세 번째 문단을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에 데이터에 유달리 크거나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상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 오류 등으로 발생한 데이터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실제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의 그지? 다른 값하고 실제 데이터의 다른 값의 차이가 실제 데이터의 다른 값의 차이가 만약에 미세하다 아주 작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 9번 갑시다. 위글을 첨가할 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게 뭐냐 그러면 대표값으로는 주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중앙값을 사용한다. 이 내용이죠.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사용한다는데 왜 그럴까?
왜 중앙값을 사용할게? 1, 예를 들어서 2, 4, 뭐 7, 10 이렇게 있으면 왜 중앙값 4를 사용할까? 이 말이야. 그것은 1번. 중앙값은 양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 4라는 녀석은 작은 1하고 가장 큰 10, 이 녀석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번 틀린 이유.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한다는데 이상치가 제외되나?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치가 제외되는 거 아니죠. 유달리 작은 값, 유달리 큰 값,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꽉 났어요. 그 다음에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많다고 이상치가 많아진다? 관련 없죠. 그죠? 무관하다.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기가 어렵다. 왜 평균값을 못 구해? 구할 수 있죠. 계산기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다 그러는데 이상치가 포함되더라도 평균이나 중앙값 구하는 방식은 변화가 안 돼요. 평균을 구하는 것이나 이거 평균 구하는 값이 중앙값 찾는 것보다 복잡하다 그러는데 평균이나 중앙값 이거 구하는 방식 있잖아요. 구하는 방식은 안 변해요. 방식은 그지? 변함 없습니다. 아무리 이상치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꽝이.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커 그러는데 그렇죠? 그죠?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값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거 1, 2, 4, 7, 10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20이잖아요. 20이니까 평균값이 얼마야? 5잖아요. 5. 평균값이 5인데 1, 2, 4, 7, 10이라는 이 데이터 안에 5라는 값이 있어요. 평균 5라는 게 데이터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니까 중앙값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다 말할 수가 없죠. 아까 말했듯이 짝수인 경우 1, 2, 4, 10 이렇게 데이터 값이 짝수인 경우에는 2와 4, 중앙에 있는 2와 4의 평균값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와 4의 6이니까 평균을 내면 2로 나누게 되면 3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중앙값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다? 아니죠. 1, 2, 4, 10에 이 3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니은과 관련해서 윗글에 A기법하고 A기법은 오문단에서 자세히 나와 있었죠. 거기에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니은이는 뭐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 찾는 거야. 직선 L 찾는 방법이야.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 찾는 B기법을 한번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 그랬으니까 A기법하고 다르네. A기법은 A기법은 어떻게 했었어요? A기법은 임의의 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두 점을 두 점을 무작위로 골랐잖아요. 두 점을 무작위로 뭐한다? 고른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해? 직선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선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기법은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직선이 막 이렇게 많이 있다면 그 중에서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을 한 다음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 간의 거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점이 많이 있으면 그 점들하고의 직선을 그어봐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놈, 이 점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을 뭐 한다고?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은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하고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A기법에서는 두 점을 임의로 정하고 이 직선과의 어, 다른 직선들을 구해가지고 그 길 있잖아요. 그 거리 차 가지고 일정한 범위 안에 들은 것은 정상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직선 L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즉, 비기법에서는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직선 L은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 그러니까 최적의 직선이 만약에 AB라고 하면 이 직선과 이상치의 직선이 예를 들어서 C, D가 있다고 하자.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AB 치적선도 아니고 이상치도 아닌 그 사이의 점 여기 그 사이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음, 비교법에서 찾은 L이다 이 말이야. 직선 L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A기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랬을 때 적절한 놈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죠.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어.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죠. 그죠?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B기법에서는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는데 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응?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 이 녀석 최적의 직선하고 이상치 이 사이에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에서 정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후보 직선이 이상치를 지날 수 있어 없어?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될 텐데 지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꽝이에요. 1번 보자. A기법과 B기법 모두 다가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A기법도 틀렸고 B기법도 틀렸어. A기법은 아까 말했죠? 두 점을 무작위로 고른다 그랬어요. 두 점을 무작위로 고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직선을 긋는다고 했고 B는 후보 직선을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정한다. 임의로 여러 개 정한다. 그랬죠? 여러 개 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이 말은 A도 안 맞고 B도 안 맞는 거야.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자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그러는데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게 아니죠.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만약에 A기법으로 처음에 정한 임의의 A, B점이 정상치에서 만약에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처음에 가정한 그 점마저도 직선마저도 뭐 한다고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 제외하지 않아. 비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더라 그러는데 그렇죠. 없죠. 그죠? 앞부분이 틀렸네. 3번 A기법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그랬는데 그렇죠. 이상치 안 지나죠. 지나지 않지만 비급도에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그랬는데 이상치를 지날 수가 없죠. 사이에서 정한 녀석이니까 사이에서 정했으니까 지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그러는데 후보 직선을 버리는 조건이 틀렸네.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했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라? 자, 정상치 집합에 정상치 집합에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 적으면
문득값보다 적으면 그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상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득값보다 적으면 그래야 돼. 그러니까 꽝이야. 그다음에 비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는 있어. 그랬어요. 그지? 비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11번 갈게요. 문맥상 A에서 이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는데 이러한 오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점수 주기 위한 비례라고 볼 수가 있죠. A에서는 나타내기가 단어네요. 나타내기. 나타내다가 뭔 말이야? 어떤 일의 결과라든지 징후를 겉으로 드러내다 이 말이죠. 겉으로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성하다 이 말이 될 수가 없죠. 형성하다는 뭐야? 어떤 형상을 이루다 이 말이죠. 형상을 이루다. 이런 말이니까 짝이 맞을 수가 없죠. B는 뭐야? 빠졌다 이 말이죠. 빠져 그랬는데 빠져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 들어있어야 할 것에 들어있지 않아 그랬죠. 들어있지 않아. 들어있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락되어 있어 이런 말이죠. 누락되어 있다. 맞죠?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기입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기록이 빠져 있어 이런 말이니까 C가 뭐야? 생긴다네.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도래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도래한다는 말은 어, 어떤 기회가 닥쳐온다 이런 말이죠. 기회가 닥쳐온다. 그러니까 딱이 만들 수 없죠. 그 다음에 D가 뭐냐? 지나다 그랬는데 지나라는 것은 뭐냐? 어디를 거쳐가거나 뭔가 뭐다 이런 뜻이죠. 지나는. 근데 투과라는 것은 뭐냐? 빛이 비치는 것. 빛이 비치거나 액체가 스며 스며들어서 뭐하되 통과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딱이 맞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가 뭐야? 뭐로구나. 뭐로 그랬는데 뭐로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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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소하다는 말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뭐야? 지네는 사이다. 사이가 좁지 않다. 두껍지 않다. 거리가 있다. 그래서 뭐야다? 먹서 먹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짝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죠. 빠져가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이고 누락되어 있다 이런 말은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이 빠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기록이 빠져 있다 이런 말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끝. 고생했어요.